안녕하세요, 소릴입니다. 여러분들은 피클볼 칠 때 뭐가 좀 제일 안 되시나요? 피클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뭐 라켓 운동을 처음으로 피클볼을 접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테니스라던가 뭐 배드민턴, 탁구를 치시다가 이제 피클볼로 전향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테니스 치셨던 분들이 피클볼에 적응을 가장 빨리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그게 아닌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배드민턴은 일단 라켓 운동이긴 하지만 이 구가 아니잖아요. 이제 셔틀콕을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배드민턴 치셨던 분들 아니면 이제 라켓 운동 자체를 피클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좀 여러 레슨 영상들을 제작해서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영상은 이제 포핸드 스트로크 중에 이제 드라이브를 조금 뭐 입문자, 뭐 초급자분 눈높이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핸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서브 그리고 뭐 리턴이라든지, 그리고 이 공에 탑스핀 구질을 넣는 이런 동작들이 피클볼을 치다 보면은 굳이 서브와 리턴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응용할 것들이 피클볼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뭐 전위에서 뭐 롤이라던가 좀 여러 가지 동작에 의해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익히게 되면은 같이 딸려서 얻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게임의 시작은 서브로 시작을 해요. 서브 그리고 리턴으로 이어갑니다. 가장 뭐 에러가 나면 안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포핸드 드라이브부터 오늘 좀 영상 제작을 이제 녹화를 할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를 처음에 배우기 앞서서 공은 분명히 구질이라는 게 있어요. 구질이라는 게 있고, 저희가 구질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치는 게 도움이 많이 이제 되실 건데,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를 치를 때 배워야 될 게 탑스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회전하는 이 구질을 만드는 드라이브를 요거를 처음에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립 자체, 드라이브를 칠 때 그립은 이제 이스턴 그립을 잡게 돼요. 이스턴 그립 자체는 저희가 그립 자체가 버켓 부분을 보면은 이제 총 8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그립 잡는 법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오른손이 있으면 오른손에서 두 번째 손가락의 요 끝뼈, 그리고 손바닥에서 요 끝부분, 얘를 가상으로 선을 그었을 때 요 선이 패들 그립에 어느 면에 요 선이 닿냐에 따라 좀 그립법이 달라져요. 이제 저희가 보통 딩크라든지 뭐 이런 뭐 발리나 보통 이 컨티넨탈 여기 부분을 잡는 컨티를 많이 쓰시고, 저희가 지금 잡을 그립은 이제 좌우의 가장 넓은 면이죠. 넓은 면에 저희 요 선이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서 가볍게 쥐어주시면 됩니다. 쥐었을 때 손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 잡으신 거예요. 약간 엄지와 검지 요 라인이 사선으로 잡혀 있으시는 게 맞는 화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립이 이스턴 그립이에요. 이스턴 그립이고, 이스턴 그립으로 이제 드라이브 치는 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자, 처음에는 여기 한번 서볼게요. 저희 이제 네트 있죠. 네트에 공을 가볍게 갖다 대서 이 패들로 공을 살짝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잡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때 중요한 점은 저희가 스탠스 자체가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아서 있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클로즈 스탠스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을 뻗어서 손목이 다 풀려 있는 게 아니라 젖혀져 있는 상태, 즉 요 네트와 패드를 수평으로 딱 맞춰 놓고 이 상태에서 공을
살짝 잡아 놓을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공을 넘길 때 네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상향으로 굴려서 넘길 거예요. 자, 이때 우리 패들은 이 상태에서 손목을 좌측으로 회전을 할 거고요. 이때 손목만 쓰시는 게 아니라 내 팔이 같이 상향이 되면서 손목을 틀어줄 거예요. 절대 손목을 이렇게 푸는 동작은 안 할 겁니다. 밀지를 않을 거니까. 즉 네트에 두고 공을 잡은 후에 얘를 상향으로 굴려서 공을 넘겨볼 거예요. 자, 이때 굴리고 나서 요 패들이 내 왼쪽에 어깨까지 오도록 좀 크게 원을 그릴 거예요. 원 모양을 해서 공을 한번 굴려볼 건데 한번 써볼게요. 자, 어깨 넓이로 발은 벌려주고, 자, 공이 있으면 저 패들로 공을 약간 홀드해 놓죠. 잡아놓은 상태에서 절대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손목을 돌려서 얘를 굴려서 넘겨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 다시 잡아볼게요. 여기서 손목이 돌아가죠. 손목이 돌아가면 패들 자체가 상향이 되기 때문에 공을 앞으로 굴린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손목만 쓰시는 게 아니라 내 팔도 같이 상향이 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끊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 왼쪽 어깨까지 해서 피니쉬로 멈출 겁니다. 요 동작. 자, 한 5개만 똑같이 해볼게요. 자, 잡아두고 굴려서, 그렇죠. 한 번 더 잡고 굴려서, 그렇죠. 이때 절대 굴릴 때, 자, 잡아 놓을게요. 내 패들이 네트에서 앞으로 헤드가 나가면 안 돼요. 나가지 않고 이제 나간다는 건 손목을 이제 푸는 거겠죠. 네. 굴려서, 그렇죠. 2개만 더 굴려볼게요. 그렇죠. 한 번만 더 굴려볼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자, 우리가 지금 했던 게 뭐였어요? 네트에서 어깨였어요. 그렇죠? 네트에서 어깨. 자, 네트 다시 와볼게요. 자, 그럼 요 네트에서 그대로 내 오른손을 내 다리 사이로 그대로 내려줄 거예요. 손목 변하는 거 없어요. 여기서 그냥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즉, 패들이 네트 높이에 있었어요. 네트에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온 상태죠. 자, 여기서 시작을 할 건데, 자, 뒤가 아니라 다리 사이에 내 주먹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네트, 어깨. 다리 사이에서 시작해서 네트, 어깨. 자, 요거를 구분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다리 사이에 두고, 자, 네트, 공, 그렇죠. 그리고 어깨 굴려주고, 그렇죠. 다시 다리 사이에 두고, 네트, 그렇죠. 어깨, 그렇죠. 근데 요 동작에서 이 손목을 쓰는 요 속도가 너무 빠르게 가진 않도록, 너무 빠르면 보통 이 패들 자체가 어깨가 아니라 보통 뭐 요렇게 오겠죠. 좀 크게, 길게, 이 상향 자체를 좀 길게 가져갈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자, 그럼 다시 다리 사이에 두고 네트, 어깨. 반복으로 이 동작을 또 반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다시 다리 사이 네트, 어깨. 그렇죠. 다시 다리 사이 네트, 어깨.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살짝 뒤로 물러볼게요. 자, 네트에서 살짝 거리를 두고, 자, 공을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히팅을 해볼 건데, 자, 준비 자세를, 자, 다리 사이, 그렇죠. 다리 사이에 두고, 자, 네트, 그렇죠. 어깨. 자, 이 구분 동작을 천천히 부드럽게 이어서 가볼게요. 네트, 어깨. 그렇죠. 다시 다리 사이, 네트, 어깨. 그렇죠. 자, 얘를 조금만 이제 빨리 한 스윙으로. 그렇죠. 한 번 더. 그렇죠. 자, 그대로, 그 스윙 그대로 공을 한번 히팅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피클볼 같은 경우는 공 자체가 탄력이 없어요. 탄력이 없기 때문에 거진 대부분의 공들의 바운드는 높진 않아요. 보통 낮아요. 그래서 지금 자세에서 뭘 추가하실 거냐? 자, 다리 사이에 두고, 자, 여기서 양쪽 무릎을 좀 굽혀 주실게요. 자,
지금은 무릎은 쓰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네트 어깨를 가볼 거예요. 그렇죠? 네트 어깨. 그렇죠. 자, 준비. 공 보고 타이밍 맞춰서 네트 어깨. 그렇죠. 한 번 더 다리 사이에 두고 네트 어깨. 그렇죠. 한 번 더 다리 사이에 두고 네트 어깨. 그렇죠. 자, 한 번 더 무릎 굽히고. 무릎을 굽힌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내 타점을 낮춘다라는 소리예요. 보통 낮은 볼을 칠 때도 무릎을 굽히지 않고 상체만 굽히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 무릎을 같이 좀 굽혀주셔서 타점을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다시 무릎 한번 굽히고 저 다리 사이. 자, 한 번 더 네트 어깨 가볼게요. 그렇죠. 자, 그대로 준비. 공 보고 다리 사이 네트 어깨. 그렇죠. 한 번 더 네트 어깨. 그렇죠. 한 번 더 네트 어깨.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손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피클볼을 치면서 여러 이제 딩크라든지 여러 샷에서 정말 피클볼에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손목이에요. 손목을 어떻게 쓰느냐, 홀드를 하느냐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드라이브를 칠 때도 자, 이제 손목 자체를 지금 요렇게 상향으로 갔단 말이죠. 요렇게 상향으로. 여기서 제가 손목을 보통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손목을 잡아주는 힘이 없게 되면은 풀리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손목을 잡아주는 힘은 주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패들의 면이 바라보고 있는 면, 즉 내가 공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죠. 이게 크게 많이 벗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손목을 써버리게 되면은 면 자체의 방향이 많이 바뀌어요. 여기서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공이 안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손목을 최대한 홀드 시키고 스윙이 나가도록. 저희가 이제 이스턴 그립 자체는 저희 손바닥의 방향이 면의 방향이에요. 면의 방향. 네. 그래서 손목을 고정하고 이제 이 동작을 또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몸에 뵐 때까지. 자, 6개만 반복으로 또 가볼게요. 그렇죠? 다리 사이, 여기서 네트 어깨. 그렇죠. 한 번 더. 네트 어깨. 그렇죠. 한 번 더. 네트 어깨. 자, 그렇죠. 자, 지금 이 동작을 할 때 공이 굳이 멀리 안 나가도 돼요. 어차피 저희는 지금 미는 힘을 아직 드라이브에서 넣진 않았으니까 내 공이 확실하게 정면으로 회전하는 요 구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확실하게 보시면 돼요. 자, 3개만 더. 네트 어깨. 그렇죠. 한 번만 더. 네트 어깨. 그렇죠. 한 번만 더. 네트 어깨.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 동작이 되셨으면, 반복 동작이 되셨으면 이제 한번 뒤로 물러보는 거죠. 잘 가르친다. 자, 저희가 이제 코트의 베이스 라인까지 뒤로 왔어요. 자, 그럼 이제 공에 미는 힘까지 필요하겠죠. 자, 요 힘은 이제 어떻게 주실 거냐면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볼게요. 무릎을 낮추고 그리고 그쵸, 내 다리 사이에 내 주먹이 위치한 상태죠. 자, 여기서 그대로 팔을 그대로 그냥 뒤로 편하게 빼주시면 돼요. 얘가 이제 테이크백, 힘의 모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손 자체를 뒤로 빼준 거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훑고 지나가시면 돼요. 뒤로 뺀 상태에서 다리 사이, 그리고 상향이죠. 여기서부터 네트 어깨, 다시 뒤로, 여기서 자, 다리 사이, 네트 어깨. 자, 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공에 이제 밀어주는 힘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테이크백의 길이가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요새는 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요새 뭐 레깅 동작이다 뭐다 하면서 스윙 자체가 작아지긴 했지만은 요런 부분은 좀 일단 나중에, 지금은 테이크백을 좀 길게 뺀 상태. 자, 그리고 공한테 전달하는 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회전의 힘과 체중의 이동이에요. 자, 요거를 설명해 드릴 건데, 자, 다시 뒤로 뻗어 볼까요? 자, 여기서 저희가 다리 사이, 그리고 네트 어깨로 가죠. 어깨로 갈 때
저희가 골반에 회전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때 당연히 뒷발의 뒤꿈치는 돌아줘야겠죠. 골반이 턴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항상 스윙이 지금처럼 끝났을 때 내가 명치, 내 상체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 여기서 다리 사이, 다시 뒤로. 자, 다리 사이. 자, 이때 내 체중은 뒷발,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에서는 이제 오른발에서 왼발로 체중이 들어가게 돼요. 다시 여기서 뒷발에서 앞발로. 자, 여기서 네트, 어깨 가면서 회전. 그렇죠? 다시 그대로 이어서 다리 사이, 네트, 어깨. 자, 얘를 이제 구분 동작 풀고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가볼게요. 그렇죠. 한 번 더. 뒤에서 다리 사이, 네트, 어깨. 그렇죠. 지금처럼 뒷발 자체가 당연히 턴이 돼야겠죠. 턴이 돼야 저희가 골반이 돌게 돼요. 얘가 붙어져 있으면 골반 못 돌립니다. 잡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가 얘를 잡고 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가 끌려가면서 돌아야 돼요. 내가 인위적으로 얘를 돌려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른발이. 그냥 골반이 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느낌으로. 자, 빼고 한 번 더. 다리 사이, 네트, 어깨. 그렇죠. 한 동작으로 10번만 반복해 볼게요. 하나, 둘, 열. 그렇죠. 물론 저희가 이 포인트 드라이브를 칠 때 뭐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지만은 오늘은 일단 뭐 입문자 초급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넣진 않을게요. 최대한 좀 간단하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공을 쳐볼 건데, 자, 똑같이 아까 앞에서 쳤던 것처럼 타이밍에 맞춰서 그냥 스윙을 하시면 돼요. 이때 내가 공을 때린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하는 스윙 동작 있죠. 내 스윙에 그냥 공이 얻어맞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부드럽게 쭉 나가주면 돼요. 자, 반복으로 딱 5번만 더 하고 공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자, 이제 공 보고 자세 무릎 낮춰주고 준비, 히팅. 한 번 더, 둘, 스윙. 그렇죠. 한 번 더, 셋, 나이스. 다시, 넷, 자, 다섯, 자, 여섯, 그렇죠. 다시, 자, 일곱, 나이스. 자, 여덟, 네, 아홉, 한 번 더, 자, 열. 자, 보면 확실하게 공이 정면으로 회전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정면으로 회전하는 RPM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공은 어떻게 될까요? 또 금방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즉, 이런 구질일수록 내가 조금 더 힘있게 치더라도 공 자체가 아웃되는 볼이 아니라 감겨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가 뭐 테니스나 아니면 피클볼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네트라는 게 중앙에 있어요. 네트를 넘길 때 가장 안정적인 볼은 당연히 포물선의 공이에요. 이 포물선을 만드는 가장 좋은 구질은 탑스핀이죠. 그래서 요 동작이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드라이브를 칠 때 자세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 되게 중요한데 자세만큼 중요한 게 일단 공과의 거리예요. 공과의 거리. 자, 요거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일단 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세 한번 잡아볼게요. 내가 이제 공을 히팅할 때는 항상 저희 이제 앞발이죠. 오른발 기준으로는 좌측발이 될 거예요. 내가 치려는 이 공이 내 앞발이 지금 딱 발끝이 여기라고 했을 때 여기보다 공이 들어오지는 않게끔 하셔야 돼요. 여기보다 공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는 밀려요. 이렇게 치게 되면은 공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자세 잡고 한번 쳐볼 건데, 자, 왼발보다 항상 저희가 약간 앞에다가 타점을 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왼발보다 공이 들어와 버렸어요. 자, 그냥 그대로 스윙하는 거예요. 얘 상관하지 말고. 준비. 네. 공은 다시 한 번 더 네. 우측으로 쏠려요. 왜냐면은 저희의 면은 타점이 손목을 제대로 이제 젖힌 상태에서 끌고 갔을 때 면의 정면이 만들어지는 타이밍은, 자, 그대로 저희 왼발이나 왼발 약간 앞 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어온 볼은 아직 면이 완성이 되기 전, 예, 즉 옆에서 보시면 면이 열려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는 앞발에서 면 자체가 정면으로 만들어지는데 타점이 밀리게 되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절대 그래서 저희가 타점을 항상 앞에다가 두고 친다라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앞에다가. 그렇죠. 앞에다가 두고 맞추는 거 절대 밀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좀 테이크백이라든지 이런 준비도 굉장히 좀 빨리 해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에다가 두긴 했어요. 타점을 앞에다가 두긴 했는데 내가 공한테 너무 가깝게 붙었어요. 자, 보통, 자, 뻗어볼게요. 여기였죠. 자, 다시 테이크백 뒤로 물러볼게요. 자, 요 타점이 아니라 붙은 공을 쳤을 때. 자, 요거 한번 쳐볼게요. 준비.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보통 공이 뭐 뜨는 경우도 있지만은 왼쪽으로 가게 돼요. 왜냐? 저희가 공간이 없어요. 밀 공간. 그러니까 바로 옆으로 접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 자체가 좌측으로 좀 빨리 돌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내 스윙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공과의 거리를 잡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그 거리를 잡는 거는 당연히 이제 공과의 거리가 상대방의 친 공이 뭐 어디쯤 오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는 게임이나 이런 살아있는 볼들을 좀 많이 쳐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이죠. 거리를 잡는 거는 발이에요. 그래서 발을 정말 좀 많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대로 된 이제 타점으로 스윙을 10번만 좀 반복해 볼게요. 자, 준비. 굽히고 하나, 스윙. 그렇죠. 다시 둘, 스윙. 그렇죠. 자, 10. 나이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제자리 스윙으로 좀 시작을 하세요. 제자리 스윙으로 자세를 잡는 거를 시작을 해주시고, 지금처럼 내가 제자리 스윙 자체가 내가 치는 뭐 10개, 20개의 공이 크게 이런 이제 많이 벗어나는 거 없이 뭐 일정한 위치나 아니면 좀 일정한 거리로 가는 게 어느 정도 에버리지 값이 나온다면은, 자, 그때부터는 이제 움직이셔야죠. 움직여서 자리를 잡아서 공을 이제 스트로크 치는 거를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보통 이제 좀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단계별로 진행을 하셔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옆에 좀 공을 던져줄 사람이나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완전 좋겠죠. 없어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혼자 공을 던지고 치면 되니까. 네. 자, 제가 이제 공을 던질 거예요. 던지면은, 자, 왼손을 한번 자, 테이크백하고 내 타점 있죠? 내 타점을 지금처럼 좌측 손으로 좀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손끝으로 가리킨다. 자, 이때 이제 라켓에 따라 요거 거리는 다르겠지만은 피클볼 같은 경우는 패들이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럼 내가 왼손을 뻗었을 때 정말 대부분은 거의 손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손끝. 손끝이죠. 그러면은 이 공과의 거리를 잡는 거는, 자, 제가 이제 랜덤으로 임의대로 포인트를 집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치시는 분은 내가 거리를 와서 잡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와서 거리 잡고. 그쵸. 그러면은 공 놔두면 스윙이에요. 잡고 스윙. 그렇죠. 한 번 더. 자, 여기 둘.
스윙. 그렇죠. 자, 셋. 그렇죠. 스윙. 네. 자, 넷. 스윙. 오케이. 자, 다섯. 스윙. 나이스. 지금 같은 순서로 좀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뭐 빼먹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뺀 것도 있고 좀 많아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주입하면 힘드니까. 자, 요렇게 좀 거리 잡는 걸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은 공을 가볍게 던져주는 거죠. 던져주는 건데, 자, 제가 공을 던지면은 공과의 거리를 빨리 잡고 내가 배운 스윙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스텝은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앞이 아니라 지금처럼 옆으로 클로즈 스탠스로 돈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거리를 잡고 스윙을 하실 거예요. 마지막 디디는 발은 당연히 왼발이 되셔야겠죠. 내가 거리를 잡고 나서 오른발이 디뎌지면 안 돼요. 왼발이 마지막으로 디딤발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이제 나중에 심화로 좀 들어가게 되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공을 한번 쳐볼게요. 좀 높게 던질 거예요. 좀 여유가 있는 볼을 좀 먼저 치세요. 그래서 거리 잡고 왼손, 네, 다시 왼손으로 거리 잡고 기다렸다가 스윙. 그렇죠. 한 번 더 왼손으로 거리 잡고 스윙. 그렇죠. 다시 왼손으로 거리 잡고 스윙. 그렇죠. 다시 왼손으로 거리 잡고 스윙. 그렇죠. 물론 이 제자리 볼과 나중에 오는 살아있는 볼은 구질도 있을 거고, 구질에 따라 공이 이제 바운드 되고 변화도 있을 거고, 지금은 제자리 볼부터 조금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4개만 한번 더 해볼게요. 왼손 거리 잡고 스윙. 그렇죠. 일단 처음에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를 배우시는 분들은 좀 이런 순서로 시작을 하시면 그래도 좀 손쉽게,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포핸드는 정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뭐 정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뭐 체중의 이동, 뭐 디딤발, 그리고 스탠스, 정말 많은 다양한 이제 짚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요거는 앞으로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절대 스윙을 하실 때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은, 여기서 자세 한 번만 잡아볼까요? 스윙을 하실 때 천천히 와볼게요. 천천히 끌고 와요. 자, 여기서 대부분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손목이 이렇게 풀려버려요. 이렇게 풀려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스윙이 끝났을 때 피니쉬가 면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아래를 보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항상 피니쉬 동작에서 패들의 면이 좌우를 바라보고 있도록, 요거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스윙이 끝났을 때 내 팔꿈치가 내 몸에 많이 붙어 있을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저희가 아까 다리 사이에서 네트 어깨 했죠. 이 원을 굉장히 빨리 작게 만들었을 때는 붙게 돼요. 즉 앞스윙이 작아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공에 밀어주는 힘이 좀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트에 걸리는 공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피니쉬, 이 동작이, 스윙 동작이 끝났을 때는 패들은 좌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좋고, 지금처럼 팔꿈치가 들려 있는 게 좋겠죠. 들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스윙 자체를 앞에서 짧게 챈 게 아니라 쭉 밀어줬다는 말이 되겠죠. 요게 결국에 또 공을 밀어주는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제 요 정도.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뭐 이제 스탠스라든지 공과의 거리,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뭐 공의 높이에 따라 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포핸드도 그렇고 백핸드도 그렇고 백핸드 드라이브도 그렇고 뭐 슬라이스, 그리고 전위에서 딩크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푸시가 있고 탑스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발리, 뭐 스매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제가 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조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들이
보통 피클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레슨을 안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보통 테니스는 거진 시작한 다음에 보통 레슨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만큼 좀 어려운 운동이기도 하고. 근데 피클볼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